한국 시위는 이런 모습이야, 얘들아. 여기는 앉을 자리도 주고 다들 우산을 쓰고 있네. 경찰은 지켜보기만 해. 우리 인도네시아도 이걸 배워야 해. 이 한 줄의 메시지가 소셜미디어에 퍼지는 데는 단 48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동남아시아 11개국 시민운동 네트워크에서 가장 많이 공유된 게시물이 되었고, 인도네시아 언론은 이를 긴급뉴스로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한국을 칭찬하려고 서울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그는 한국을 경제적으로만 성공한, 민주주의는 자기 나라만 못한 곳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카르타 시민운동연합에서 15년을 활동한 베테랑 활동가 38살의 파이살은 동남아에서 손꼽히는 민주화 투사였습니다. 그가 참여한 시위만 100회가 넘었고 경찰의 체류탄을 맞아본 횟수도 10번이 넘었습니다. 그에게 시위란 곧 전쟁이었고 경찰은 늘 적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국에서 본 장면은 그의 모든 신념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광화문 한복판, 수백 명의 시민이 질서정연하게 앉아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방패도 들지 않은 경찰이 그저 지켜보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밀어내지도 위협하지도 해산시키지도 않았습니다. 파이살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국민을 때리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힘이 있어도 그 힘을 국민에게 휘두르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자카르타에 있는 동료들에게 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어. 한국은 우리가 경쟁할 나라가 아니라 배워야 할 나라였어. 과연 그 편지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리고 한국의 어떤 모습이 15년 경력의 민주화 투사를 이토록 변화시킨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우습게 봤습니다.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국제민주주의 포럼 참석차 한국에 간다고 하니까 제 동료들이 단체 채팅방에 이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한국? 거기 민주주의 수준이 우리보다 나아? 삼성이랑 현대 공장이나 많은 나라 아니야?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성공했지만 민주주의 면에서는 우리 인도네시아가 훨씬 치열하게 싸워온 나라라고요. 우리는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고 거리에서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역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건 옛날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그냥 잘 사는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서울 방문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포럼에 참석하고 관광 좀 하고 한국 음식 먹어보고 그렇게 일주일 보내다 오는 거라고 생각했죠. 시위 현장? 볼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있다 해도 우리처럼 치열하진 않을 거라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택시기사는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도로에는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자카르타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죠.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저는 포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이틀 뒤 토요일부터 본격적인 세션이 시작되니까 금요일은 자유롭게 서울 구경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광화문 쪽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중심지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하철을 타고 광화문역에 내렸을 때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평소보다 많았고 어디선가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죠. 아, 시위구나. 15년 동안 시위 현장을 다닌 사람이면 이 분위기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떠돌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그 느낌. 저는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세종대로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광경은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도로 한쪽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 있지 않았어요. 앉아 있었습니다.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간이 의자를 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도시락까지 먹고 있었어요. 피켓을 들고는 있었지만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거칠게 구호를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경찰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시위가 열리면 경찰은 완전 무장을 합니다. 방패, 헬멧, 곤봉, 체류탄, 살수차까지 모든 걸 준비하죠. 그리고 시위대와 눈을 마주치며 언제든 진압할 준비를 합니다. 경찰과 시위대는 적입니다. 서로를 믿지 않고 서로를 경계하고 언제든 충돌할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한국 경찰은 달랐어요. 그들은 시위대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방패도 들지 않았고 곤봉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형광색 조끼를 입고 차분하게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위대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시위대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정말 시위 맞나? 아니면 그냥 야외 집회 같은 거야?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랑비였는데 점점 세지더니 제법 굵은 빗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겠네. 경찰도 해산 명령을 내리겠지.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은 우산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옆 사람과 우산을 나눴으며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하며 비를 피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우산이 없는 사람을 위해 누군가는 자기 우산을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뒤에 서 있었어요. 해산 명령도 경고 방송도 없었습니다. 그저 비를 맞으며 시민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나라는 국민을 적으로 보지 않는구나. 인도네시아에서 시위는 곧 정부와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정부를 상대로 싸우고 경찰은 정부의 명령을 따라 우리를 막습니다.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는 늘 긴장과 적대감이 흐르죠. 우리는 경찰을 믿지 않고 경찰도 우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시민과 경찰이 마치 같은 규칙을 이해하는 사람들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정해진 공간 안에서 질서를 지키며 목소리를 냈고 경찰은 그들의 안전을 위해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자카르타에 있는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얘들아 이거 봐. 한국 시위 현장이야. 경찰이 안 때린다. 시민들은 앉아서 우산 쓰고 있어. 이게 진짜 시위 맞나 싶을 정도야. 몇 분 후 답장이 쏟아졌습니다. 뭐야 저게 시위야? 소풍 아니야? 경찰이 왜 가만히 있어? 진짜 신기하네.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불가능하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우리는 시위를 할 때마다 경찰과 부딪혀야 하고 체류탄을 피해야 하고 때로는 다치기도 합니다. 평화로운 시위? 그건 우리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였어요. 저는 1시간 넘게 그 자리에 서서 시위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그 사이 비는 그치고 해가 다시 나왔어요. 사람들은 우산을 접고 다시 피켓을 높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했고 여전히 질서 정연했고 여전히 경찰은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단순히 경제만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민주주의를 진짜로 체득한 나라였어요. 시민이 주인이라는 걸 국가가 인정하는 나라였고 경찰이 국민을 보호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는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폭력과 혼란 속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우리는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더 격렬하게 싸우는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민주주의는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존중의 깊이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자카르타에 있는 동료들에게 그리고 우리를 믿고 따르는 후배 활동가들에게 보낼 공개서한이었습니다. 자카르타에 있는 동료들에게 오늘 한국에서 시위 현장을 봤습니다. 우리가 늘 뉴스로만 보던 너무 반듯해서 가짜 같던 나라의 실제 모습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런데 그 시위에는 소리치며 달려드는 경찰도 없었고 사람을 흩어버리려는 물대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위대가 앉을 자리를 먼저 만들고 경찰은 그 뒤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더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더 거칠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15년 동안 거리에서 싸워왔습니다.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고 부정선거에 맞섰고 부패한 권력자들을 끌어내렸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체류탄을 맞았고 곤봉에 맞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게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적인 희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을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국도 우리와 비슷한 역사를 겪었어요. 군사독재, 민주화 투쟁, 희생과 저항의 시간들. 하지만 그들은 그 과정을 거치며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바로 힘이 있어도 쓰지 않는 법이었어요. 한국 경찰은 분명히 시위대를 해산시킬 힘이 있었습니다. 체류탄도 있고 살수차도 있고 물리적으로 밀어낼 인력도 충분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이 목소리를 내는 건 당연한 권리고 그 권리를 보호하는 게 경찰의 역할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시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분명히 더 크게 소리 지를 수 있었고 더 격렬하게 행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질서를 지켰어요. 정해진 공간 안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하지만 분명하게 자기 목소리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자기 목소리가 들린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민주주의였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어요. 우리는 여전히 정부를 믿지 못하고 정부도 우리를 믿지 못합니다. 시위가 열리면 양쪽 다 긴장하고 충돌을 예상하고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죠. 우리는 크게 소리 지르지 않으면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부는 강하게 누르지 않으면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국가는 국민을 때리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요. 힘이 있어도 그 힘을 국민에게 휘두르지 않는 나라가 진정으로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진짜 성숙한 시민은 크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비가 내리는데도 시민들이 우산을 나눴으며 자리를 지키는 모습, 경찰이 방패 대신 우비를 입고 시민들의 안전을 살피는 모습,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완성된 형태였습니다. 저는 한국을 우습게 봤습니다. 경제적으로만 성공한 나라, 민주주의는 우리만 못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시위의 횟수나 규모가 아니라 시민과 국가가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에서 말이죠. 우리 인도네시아도 언젠가는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우리가 바꿔야 할 게 많아요. 시위를 더 많이 하는 게 답이 아닙니다. 시민을 존중하는 방식을 배우는 게 답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적이 아니라 주인으로 대해야 하고 우리 시민도 정부를 적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조직으로 대해야 합니다. 경찰은 정부의 몽둥이가 아니라 시민의 보호자여야 하고 시위대는 파괴자가 아니라 변화의 주체여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경쟁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였어요. 경제력이나 기술력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대하는 태도에서 말이죠. 저는 이제 서울에서의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자카르타로 돌아가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우리 인도네시아도 한국처럼 될 수 있는 방법을요.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인도네시아도 언젠가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시민이 우산을 나눴으며 평화롭게 목소리를 내고 경찰이 그들을 보호하는 나라. 힘이 있어도 쓰지 않는 나라. 서로를 존중하는 나라.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던 민주주의 아니었나요? 한국이 그 꿈을 이미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여러분을 만날 날을 기다리며 파이살 올림. 저는 이 편지를 단체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낮에 찍었던 사진들도 함께 첨부했어요. 비 오는 날 우산을 나눴으며 앉아있는 시위대,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경찰, 질서 정연하게 놓인 피켓들. 탑장은 금방 왔습니다. 정말 저게 시위 현장이야? 믿기지 않는다.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파이살, 내가 한국을 이렇게 인정할 줄은 몰랐어. 우리가 배울 게 정말 많은 것 같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높은 빌딩들, 질서 정연한 도로, 평화로운 거리. 그리고 그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시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용히 질서 있게 하지만 분명하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강한 이유는 경제력이나 기술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나라가 진짜 강한 이유는 시민을 존중할 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힘이 있어도 국민에게 휘두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강한 나라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인도네시아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한국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닐 테니까요. 그들도 우리처럼 싸웠고 희생했고 긴 시간을 거쳐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세계의 모범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날을 꿈꾸며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